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겨냥한 훈련으로 화성 14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첫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그동안 꺼려온 한미일 삼각공조를 가동한 겁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포천 지역에 2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걸 비롯해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면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낙석에 맞아 등산객 2명이 다쳤고 강원도 인제에선 등산객 17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임시도로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자들을 위해 카 퍼레이드를 하는 등 연일 미사일 발사 성과를 띄우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최고위급 지도부들이 차지하던 김정은 위원장 옆자리도 미사일 개발 핵심 인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값싼 중국산 고추 양념을 말린 뒤 100%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시켜 1억 6천만 원어치를 팔아온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고추 양념을 수입하면 고춧가루보다 관세가 싼 점을 노렸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더욱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 일명 죽음의 백조가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우리 군과 함께 북한 핵심 시설 타격 훈련을 벌이며 폭탄 투하 장면까지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정밀 유도 폭탄을 지상으로 투하합니다. 타격 목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대, 이어 우리 군의 F-15K가 지하 시설을 폭격합니다. 북한의 핵심 시설을 폭격하는 오늘 가상훈련에는 괌 기지에서 날아온 B-1B 폭격기 2대가 참가했습니다. 남북 군사 분계선에 근접해 북한의 무력 시위를 한 뒤 2시간 만에 영공을 빠져나갔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B-52, B-2와 함께 미군의 3대 전략 폭격기로 이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B-1B가 한반도에 뜰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온 이유입니다. 미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서 공개적으로 폭격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데도 미루지 않고 출격을 강행했습니다. 타격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ICBM 발사 자체가 상당히 도를 넘은 행동이고 진지하게 경고한다라는 의미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 다음 날 탄도미사일 맞대응 훈련을 시작으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계속하며 무력 시위 강도를 높여나갈 걸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독일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정상은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화성 14형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남승모 기자가 소식 보내왔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지난 1994년 회동을 시작한 이래 첫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저지를 위한 삼각 공조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의 7월 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 없는 발사를 규탄하였다. 지난 4일 발사된 화성 14형을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북한을 ICBM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재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그런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해서 태도를 바꿔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북한의 접경 국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적극 나서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이들의 동참을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3국 정상은 다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의 내부 결재가 늦어지면서 만찬 회담이 끝난 뒤 19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발표됐습니다. 함부르크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를 꺼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사실상 중단됐던 4강 정상외교가 이렇게 복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한러 정상은 첫 대면에서 경제 분야부터 쉽게 풀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 지역 개발에 한국 참여를 희망한다며 오는 9월 문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하면서 북핵 문제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아주 중대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무력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했습니다. готовность вести диалог со всем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ми странами, в том числе с Россией и со своими северными соседями. 러시아를 끝으로 문 대통령은 취임 58일 만에 4강 정상과의 첫 만남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다자 외교 무대인 G20에서도 북핵 문제에서 국제사회의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Ich möchte sagen, dass alle, die dazu gesprochen haben, ihre große Sorge darüber ausgedrückt haben, dass diese Entwicklung doch sehr bedrohlich ist und 4강 이후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도 정상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외교 상황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다며 이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자 첫 걸음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G20 폐막식에 참석해 4박 6일간 독일 방문을 마무리한 뒤 내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함부르크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이번엔 비 피해 소식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등산객들이 고립되거나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차게 흐르는 물살 속에서 구조대원이 구명 튜브를 이용해 한 남성을 구조해냅니다. 오늘 오전 충북 진천군에서 농다리를 건너던 관광객 2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막 떠내려가는 겨. 그러다 조금 있다 1분, 2분, 3분도 안 돼서 또 한 분이 떨어져 내려가. 이들은 119 구조대와 소방 헬기의 구조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의 한 계곡에서는 피서객 16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팔랑리에선 교량 건설을 위해 설치한 임시도로가 불어난 물에 유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탐방로도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장마전선을 따라 폭발적으로 발달한 비구름으로 인해 경기와 강원 북부에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포천은 221.5mm의 비가 내렸고 양구와 철원, 인제의 강수량은 150mm를 넘었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호남, 경남과 남해안은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도 10에서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화요일까지 계속되겠다면서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울산에선 도로에 큰 구멍이 생겼고 낙석에 맞아서 등산객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종훈 기자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가재도구가 온통 물에 젖었습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에 화장실 하수구까지 역류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건 막 물이 넘치더라고. 손 쓸 새 없이 비가 흘러들어오면서 가게 안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이 막 사무실로 막 들어와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가게에 그냥 물이 한 20cm 정도 쌓였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울산에서는 도로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계속 내린 비로 집안 아래 흙이 내려앉으면서 가로 세로 3m, 깊이 1m가량의 싱크홀이 생겨 울산시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충남 논산 은진면에서는 닭 6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고 비닐하우스도 물에 잠겼습니다. 낙석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화천군 평화의 댐 근처에서 비포장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60대 등산객 2명이 떨어진 돌에 맞아 다쳤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일처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찬근 기자입니다. 앞범퍼가 떨어져 나간 차량이 견인차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전 당진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도 빗길에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닥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차가 붕 뜨더만은 그냥 이 핸들이 조작이 안 되네요. 깜짝 놀랐어요. 불길로 가득 찬 버스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세종시 금남면 대전 당진 고속도로에서 대전 방향으로 내려가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펑 소리가 나가지고 전부 다 대피를 해가지고 밑에 불꽃이 있기에 껐지만 초기 진압이 안 되고.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19명은 빠르게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빠와 아들, 딸이 고무보트를 붙잡고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제주시 우도면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47살 박모 씨 가족이 물에 빠졌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박 씨는 보트 위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아들이 바다에 빠지자 구하려고 몸을 기울이다가 보트가 뒤집혔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며칠 전 내린 큰 비로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계속된 집중호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 주민 20여 명이 밖으로 대피한 가운데 주택 주위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지 하루 만에 건물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몸만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실 바닥이 이렇게 다 뜨고 천정이 지금 이만큼 내려앉았어요. 주민들이 대피한 지 오늘로 벌써 닷새째. 건물이 기울면서 붕 떴던 바닥에는 접착제만 간신히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지하 1층 방 안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부서진 단열재와 콘크리트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멀쩡했던 바닥도 50cm 이상 치솟아 있습니다. 와장창 소리가 건물에 한 3번 흔들리더니 팍 소리가 나요. 건물이 여러 차례 흔들리면서 방범창은 이렇게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콘크리트 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건물 바깥이 보일 정도의 큰 구멍까지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14년 전 건물 옆에 터널이 지어진 뒤부터 이런 조짐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저 현관문이 어느 때는 닫혔다가 밑에 더러고 하면서 어떤 데는 또 안 닫히고 어떤 데는 닫히고. 설상가상으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 주민들은 근처 찜질방이나 숙박업소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값싼 중국산 고추 양념을 말려서 100%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한 달 동안 팔아치운 불량 고춧가루가 16톤에 달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업장 한쪽에 잔뜩 쌓인 상자들. 다른 한쪽에선 지게차가 뭔가를 실어 나르며 분주하게 작업합니다. 잠시 뒤 하얀 포대들이 쌓이고 이를 창고로 옮기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식약처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젖은 상태의 고추 양념들이 통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대기예요, 고춧가루.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이거 어디서 갖고 와요? 좋았을 때는 이미 있어가지고. 다른 한쪽에 쌓인 하얀 포대들을 열었더니 고춧가루가 들어있습니다. 불량 고춧가루를 만드는 작업장이었습니다. 58살 최모 씨는 중국에서 값싼 고추 양념을 들여와 건조기에 넣어 말린 뒤 고춧가루로 둔갑시켰습니다. 고추 양념에 든 고춧가루는 불과 19%. 이를 고추씨와 향신료 등과 함께 갈아서 100% 고춧가루라며 유통시킨 겁니다. 양념류 관세가 고춧가루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걸 악용한 건데 지난 한 달간 팔아치운 불량 고춧가루가 16톤, 1억 6천만 원어치 달합니다. 제품을 수거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00% 고춧가루에서 나올 수 없는 양파라든가 마늘 분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에 있는 수사를 착수하게 된 거죠. 업자 최 씨는 범행 과정이 담긴 작업장 내 CCTV 화면을 모두 지웠지만
식약처가 이를 복원해내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이달 말 이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이 오래된 아파트에는 길고양이가 100마리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들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주민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녁 시간 한 주민이 고양이 사료와 물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얼른 가. 나래야. 기지개를 켜며 나타난 고양이들. 기다렸다는 눈치입니다. 이사 간다고 해도 얘가 계속 기다릴 것 같아요, 마음에. 얘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8시든 뭐 9시든 기다려요, 올 때까지.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길고양이는 99마리. 철거를 앞두고 이달 말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측은하죠 지금. 안 됐지요, 측은하죠.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측은하더라고요. 동네 많아요 정말. 주민과 동물단체, 자치구가 머리를 맞대고 고양이 이주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어디에 몇 마리가 있는지, 중성화 수술은 받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이주에 있어서 관건은 스스로 이곳이 살만하다고 여겨 머무르는 고양이들을 어떻게 아파트 바깥으로 이끌어내느냐에 달렸습니다. 단지 안에 고양이 급식소를 점차 줄여나가다가 철거가 본격화하면 펜스의 이동로를 뚫어 인근 동네나 야산으로 내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보낸 길고양이들을 다른 동네 주민이 반기겠냐는 겁니다. 모르는 고양이나 막 이런 게 와가지고 주차장에 막 몰려다니고 그러면 뭐 좋겠어요? 오늘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동물보호센터나 뭐 이런 데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하게 애들을 보호하고 기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거 때까지 남은 기간은 6개월. 인근 주민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길고양이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는 게 이곳 주민과 지자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화장하는 나이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절반 가까이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화장을 하면서 이 피부 질환과 같은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뭘까요, 얘? 마스카라. 그렇죠, 마스카라. 그렇죠. 뭐를 해주래? 눈썹을 그려줘.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눈썹을 그린 다음 속눈썹까지 올립니다. 볼터치에 립스틱, 포인트, 펄까지. 초등학생들이 능숙하게 색조 화장법을 설명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런 동영상만 10만 건 넘게 나옵니다. 보통 애들이 기본으로 틴트는 일단 하고 다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이 메이크업까지 이제 다 하죠. 저희 반 여자애들이 14명인데 한 10명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해본 적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절반 이상이 손을 듭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의 42.7%가 색조 화장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 가방을 보여줍니다. 파우더와 틴트, 아이섀도우와 컨실러 등 웬만한 화장품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 성인용 화장품들입니다. 문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성인 색조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피부 질환을 비롯해 각종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바르고 덧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존제나 그리고 향료나 염료 같이 그런 자극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그런 자극 성분에 노출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오래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전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교육하는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화장품에 어린이 제품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미국 트럼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기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에선 서로 의견이 잘 맞았는데 다른 현안 놓고는 어땠을까요? 정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두 리더, 트럼프와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에선 서먹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But we look forward to a lot of very positive things happening for Russia, for the United States. Я очень рад с вам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господин президент. Надеюсь, что, как вы сказали, наша встреча принесет позитивный результат. 발언이 끝날 무렵 푸틴 대통령이
기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를 속닥입니다. 알고 보니 푸틴이 저 기자들이 당신을 모욕한 거냐고 묻자 트럼프가 바로 저 사람들이라고 답한 겁니다. 두 정상 모두 언론의 적대적이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서는 서로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The president pressed President Putin on more than one occasion regarding Russian involvement в эти выборы, и что он эти заявления принимает. Вот,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и все.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선 서로가 한반도 비핵화에 찬성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는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북한에선 김정은 위원장과 가까이 있을수록 권력 서열이 높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옆자리를 차지한 건 황병서도 최룡해도 아닌 미사일 개발 주역들입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일성 사망 23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바로 양옆에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장,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화성 14형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참배 때 옆을 지켰던 당과 군의 2인자 최룡해와 황병서가 가장자리로 밀려난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를 주도한 인사들을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겁니다. 화성 14형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평양으로 초청돼 버스로 이동하며 수십만 명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시라고 끝없이 외치고 싶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 당일부터 대규모 군중대회와 불꽃놀이를 열며 체제 선전과 김정은 성과 부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기적 대승리를 안아오시려 우리 원수님께서 바치신 천만 노고를 우리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내 계속되는 축제 분위기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향한 김정은의 광적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폭염 속에 차량 뒷좌석에 어린이들 두고 내렸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질 때가 있죠. 미국에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엄마의 마음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It is a reminder to help parents remember that their child is in the back seat. 미국 텍사스주의 한 주부가 개발한 기구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고무줄 사이에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기 전에 운전석 문 손잡이와 뒷좌석 문 손잡이에 간단하게 고무줄을 연결하면 됩니다. They feel it. They can't go any further. They look and there's the baby. 미국 네바다주에 사는 한 주부가 만든 차량용 햇볕 가리개입니다. 뒤를 돌아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뒷좌석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질식사한다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파 개발한 상품입니다. When I hear of it on the news or read of it in the papers or see it on Facebook. 한 자동차 회사는 차량 시동을 끌 때 경고음과 함께 운전석 계기판 화면에 뒷좌석을 둘러보라는 메시지가 뜨는 기능을 장착했습니다. 카시트와 부모의 스마트폰을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결해 부모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경고음을 전달하는 제품도 개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평균 36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이 이 차량 안에서 질식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지난해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나오면서 누진제가 완화됐죠. 하지만 에어컨 틀 때 전기요금 걱정되는 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돋보기는 전기요금 아끼는 법으로 준비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폭염보다 무섭다던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해 말 개편됐습니다. 6단계였던 요금 적용 구간이 3단계로 단순화됐고요. 요금 차이도 11.7배에서 3배로 축소돼서 전반적으로는 요금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4인 가구가 쓰는 월 300에서 400kW 전력 이용 구간은요, 요금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여름에는 무엇보다 전기 먹는 아마 에어컨의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실내 온도에 따라서 운전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인버터 방식의 제품이 절전에 유리합니다.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운전량으로 냉방하는 정속형 방식에 비해서요, 전기 사용량을 60% 정도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줄이겠다며 새 에어컨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는 효율을 높여 쓰는 것이 필요하겠죠. 에어컨은 원하는 온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가장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하게 트는 게 좋습니다. 또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요, 20-30%의 에너지가 절감되고요. 필터 청소를 2주에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전기 사용량을 5에서 1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도 사용 방법에 따라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60%만 채우는 게 가장 좋고요.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서로 냉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꽉꽉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불안하다면 실시간으로 전기요금과 누진 단계를 알려주는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SBS 송욱입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증권 집단 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투자자들이 승소했습니다. 소송은 6명이 냈지만 집단 소송이라서 피해자 460여 명이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투자증권은 만기일까지 삼성전자와 KB금융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 머무르면 수익을 지급하는 ELS, 주가연계증권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위험을 공유하는 해지 운용사는 도이치은행이었습니다. 이 상품은 500명 가까이 198억 원어치나 판매됐습니다. 만기 당일 시장 마감 직전 도이치은행은 갖고 있던 KB금융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수익이 보장된 기준가 아래로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75%만 돌려받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투자자 6명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도이치은행이 어제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배상금 120억 원은 소송을 낸 원고 6명을 포함해 피해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464명 모두에게 분배됩니다. 일부만 소송을 내 이겨도 피해자 모두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집단 소송이었기 때문인데 제도 도입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 판결입니다. 소송의 난이도는 높고 기대할 수 있는 배상금은 많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인 권리 교제 수단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업계에는 경종의 메시지를 주고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유방암 검진을 받게 되면 1차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엑스레이로 유방암 재발을 알아내는 경우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50대 여성은 지난해까지 매년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사가 권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 작은 암덩어리가 다시 발견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아까 사진에는 안 보이던 이런 덩어리가 이제 뚜렷하게 보이죠. 1차 엑스레이에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암이 발견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발견이 안 됐었어요. 안 되고 초음파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유방 엑스레이를 1년마다 찍고 여기에 이상이 보이면 추가로 초음파나 MRI로 검사하는 게 현재 가이드라인인데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 유방 엑스레이로 초기 유방암 재발을 알아내는 경우가 53%에 불과해 서양 여성 80%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하의 한국 여성은 서양 여성과 달리 유방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인데요. 초음파나 MRI를 더해 검사했더니 정확도가 각각 82%, 100%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만 MRI 검사만 받을 경우 암이 없는데도 암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독하는 단점이 나타났습니다. 암이 아닌 거를 발견을 하는 수가 있어요. 2배 정도 약간의 이제 단점은 있지만 그런 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더 혜택이 크다고 보는 거죠. 또 기본 검진인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MRI나 초음파 검사만 받는 것은 정확도가 20%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유방암 검진 기준을 변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휴가철인 여름은 한편으로 출판계에선 대목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 인기 작가들이 잇따라 신작 소설을 내놓으면서 소설 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12시간씩 찍어내지만 물량 맞추기가 빠듯합니다. 4년 만에 나오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기사단장 죽이기의 출간이 오는 12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미 전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초판은 이제 각 5만 부씩 찍었고 이제 중세가 또 5만 부씩 들어가서 이제 총 각 10만 부씩 찍은 상태예요. 치열한 경쟁 끝에 판권을 확보한 출판사는 여름에 출간하기 위해 번역과 제작을 서둘렀습니다. 휴가와 방학이 겹치는 소설의 최대 성수기를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인기 작가들도 마찬가지여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히가시노 게이고의 새 장편에 김영하의 오직 두 사람과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 등 독자층이 두터운 작가들이 몇 년 만에 신작을 내놓으면서 베스트셀러 20위권 절반이 소설입니다. 올해가 소설 같은 한 해이기도 했고 또 소설의 힘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방학 때 시간이 나니까 신작 위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지난 겨울과 봄, 현실이 더 소설 같아서 한때 소설을 놨던 독자들도 올여름엔 풍성한 신작 속에 즐거운 선택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물가 상승률 720%. 지폐를 다발로 들고 나와도 먹을 걸 구하기 힘든 나라. 바로 베네수엘라의 이야기입니다. 4개월째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시민들은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요즘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벌써 넉 달째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마두로 대통령 퇴진과 조기 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에 경찰과의 충돌이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8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시위 현장보다 더 무서운 게 굶주림입니다. 식구가 5명인 디에즈 가족은 며칠째 집 근처에서 주워온 코코넛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5밖에 안 되는 한 달 수입으로는 식사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사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올 들어서만 720%. 말 그대로 살인적입니다. 통화 가치는 10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폐를 다발로 들고 나가도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굶주림을 참지 못한 주민들은 빵 한 쪽, 우유 한 병을 구하기 위해 매일 국경을 넘습니다. 의약품 부족도 심각합니다. 수술은커녕 약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참고 있는 환자가 병원마다 넘쳐납니다. 유가 하락으로 국가 재정이 크게 취약해진 데다 지도층의 부패까지 겹친 베네수엘라는 벌써 몇 년째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분노에 찬 국민들의 퇴진 요구에 귀를 닫고 오히려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박탈당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큰 절망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이 호남과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전남 일부 지방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된 상태고요. 앞으로 비는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 지방 최고 80mm, 그 밖의 지방에서도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34도 등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겠고요. 밤부터는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떤 기업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존중받는지를 수치로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2분기 하루에 1,500억씩 벌었다는 삼성전자의 경우에 그 경제적 위상만큼 존경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간격을 좁혀나가는 게 한국 대표기업 삼성의 숙제가 되겠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